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불이국어 만무방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말미에 선생님이 만무방에 드러나는 갈등 양상을 있는 대로 찾아보는 활동을 여러분에게 제안했습니다. 잘 찾았는지 모르겠네요. 선생님도 나름 고민을 해봤는데 이런 갈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주인공인 응칠이 있지 않습니까? 응칠이 굉장히 많은 내적 갈등을 보여줘요. 그렇죠? 응칠의 내적 갈등이 드러난다. 그리고 역시 주인공인 응칠이 겪게 되는 갈등이 인물 간에 있죠. 성팔이라고 하는 또 다른 만무방. 동생과의 갈등도 있어요. 그리고 지주의 뺨을 때리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런 갈등들이 인물과 인물의 갈등으로 보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 작품의 표면적인 갈등이에요. 외적인 갈등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또 다른 갈등을 여러분 찾았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응칠과 응호로 대표되는 이 농민들이 이렇게 힘겹게 사는 이유가 단지 지주 때문일까요? 자, 무엇 때문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사회의 그 원인을 귀인할 수 있을 거예요. 사회 때문에 이렇게 힘든 겁니다. 그렇죠? 사회가 그렇게 이들을 마무방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농민들을 다 만무방으로 만들고 있는 이 사회에 대한 비판에 담고 있는 소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인물과 사회의 갈등도 드러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겉으로 보이진 않지만 안에 있는 내적인 갈등. 여기서 말하는 내적 갈등은 인물 내부의 갈등이라는 게 아니고 내포되어 있는 갈등이라는 겁니다. 자,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어서 본문을 살펴보면서 만무방을 이제 다시 곱씹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른쪽 상단에 만무방은 비교적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이 고향보단 길기 때문에 페이지를 좀 여러분이 유의해서 보면서 본문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주 아름다운 풍경 묘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건 여러분 넘어가고요. 이 소설의 시점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의 시점은요. 작품 내에 나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즉 서술자는 바깥에 있어요. 자, 응칠이라고만 표기를 하죠. 3인칭 시점의 소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하 요놈이군 이거는 응칠의 내면 심리예요. 즉 내면 심리를 작가가 서술자가 그대로 읽어낸다. 즉 전지적 작가 시점을 갖고 있는 소설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썩은 솔잎에 덮여 흙이 본 곳이 돋아올랐다. 그는 손가락을 꾸짖으며 정서스레 살살 헤쳐본다. 과연 귀여운 송이, 지금 송이를 캐고 있는 모습이죠. 이걸 송이파적이라고 하는데 송이파적을 하면서 아주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응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응칠은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 송이파적을 하거나, 그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해서 또는 도박을 하거나 하며 살아가고 있는 만무방임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넘어가서요. 자, 그 마을로 내려와서 성파를 만난 장면입니다. 성파를 만난 장면. 성파를 통해서 어떤 것을 알게 되냐면 벼 도난 사건을 알게 되죠. 응고개의 논에 벼가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응칠의 반응은 자네는 어째서 그 응고개에 갔던가? 이거 뭐예요? 성파리를 의심하는 거죠. 그의 눈을 쏘아본 겁니다. 그런데 그는요, 조금 더 겁먹은 기색이 없어.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이 작품 읽어봐서 알겠지만 성파리는 범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진짜 어쩌다 지났지 뭘 그래. 그런데 응칠이는 아무래도 계속 끝까지 성파리가 의심스러워요. 어쩌다 지났다고? 말이 안 되는데. 자, 그런데 응칠이가 그냥 벼 도난 당한 거 남의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심각하게 캐묻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아우 때문이죠. 그죠? 사실 아무리 응칠이가 만무방이더라도 우애만큼은 좀 굉장히 깊은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이 소설 보면서 느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본성이 나쁜 사람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그리고 응칠이가 본디 그렇게 떠돌아다니고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이 소설에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5년 전에는 사랑하는 아내도 있었고 아들이 있었고 집도 있었답니다. 자, 그런데 그가 만무방에 대한 사연을 지금 묘사하고 있죠. 그쵸? 자, 이런 장면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긴 서사였을 텐데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약 제시, 직접 제시, 말하기는 거의 비슷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술자가 다 그냥 알려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응치리가 만무방된 사연은요, 아무리 뭐 살려고 노력을 해봐도 살림이 어때요? 살림이 잘 늘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꺼내보니까 몇 개 안 돼. 빚을 좀 져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 빚을 갚을 여력이 안 되니까 나의 소유는 이것밖에 없노라. 죄진 몸이라 도망하니 의논하여 억울치 않도록 분배해라. 빚쟁이들끼리 나 가진 거 없지만 나눠서 가져가라. 뭐 이런 내용이에요. 즉 야반도주한 거죠. 여러분 야반도주란 말 알죠? 그렇죠? 도망간 겁니다. 그 이후로 가족과 또 떨어져 살게 되는데 밥을 빌며 살았대요. 농사를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밥을 빌며 살았대요. 그래서 아내가 빌어다 남편에게, 남편은 또 빌어다 아내에게 이렇게 사는데 이게 나아질 형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쥐뿔도 없는 것끼리 붙어 다니는 데 별 수 없다. 그냥 서로 갈라지자. 그래서 제 마음대로 빌어먹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 같다. 라고 아내가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흔쾌히 받아들이고 가족과 생리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슬픈 사연이에요. 그러니까 슬픕니다. 응칠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 그리고 응칠이는요. 응칠이는 혈족이 하나 있는데 단 하나 동생이 있다고 하죠. 또한 오래 못 본지라 때없이 그립기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의외가 깊은 편이에요. 그래서 응치를 찾아갔는데 응곡의 별을 베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응곡의 벼가 사라졌다 한다면 사람들이 누구부터 응당 의심한다? 응치를 의심할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응칠은 이것저것 도적질 해가는 만무방이지 않았냐 그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 부분을 보면은 응호는 진실한 농군이었다. 나이 31로 무던히 철났다고 동리에서 쳐주는 모범 청년이었다. 이렇게 성격을 제시하고 있는데 성격을 막 그 응칠처럼 행동으로 묘사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여주기, 그 간접 제시라고 말하는데 응호가 진실하다, 모범적이다 이렇게 성격을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우리는 말하기 또는 성격의 직접 제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표현도 여러분 문학 소설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응호가 별을 베지 않은 이유가 지금 나옵니다. 그쵸? 왜냐? 지주에게 도지를 제하고 장리쌀을 제하고 색초 제하고 하면은 등줄기를 흐르는 식은땀이 있을 따름. 즉 손에 들어오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일만 한다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응호가 별을 벨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쵸? 자, 그리고 그래서 이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을 건데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마 그랬을 건데 변호를 하자면요. 지주를 찾아갑니다. 그쵸? 지주를 찾아가서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주한테 지주의 뺨을 때린 거예요. 마무방스러운 면모죠. 막대 먹은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했으니까요. 이것이 다 누구 때문이다? 그냥 폭력성을 지닌 사람이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응호에 대한 우애 때문에, 동생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이런 행동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부분 볼게요. 자, 이렇게 문제 중에 있는 벼인데 귀신의 노름과 같은 변개가 생겼다. 다시 말하면 벼가 없어졌다. 지금 응호가 일부러 베지 않고 있었던 벼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것도 쭉정이는 제쳐놓고 알장 이상만 좋은 것만 가져갔다는 거예요. 면적을 어림하면 아마 못돼도 한 댓말가량은 됐는지 응칠이가 아침 일찍이 그 논깨로 논일자 이걸 발견하고 기가 막혔다. 누굴 성가시게 굴려고 그러는지. 자, 누굴 성가시게 한다? 이거 응칠이가 응당 지금 성가시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동네에 대표적인 만무방이기 때문에 동리에 소문이 퍼지기만 하면 저는 어느 모로든 혐의를 받아 패는 조이 입어야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벼 도난 사건과 그것에 대한 의심을 걱정하는 응칠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응칠은
동생에 대한 우애 때문이라도 지금 그 도난 사건의 범인을 잡아야 됐고요. 그리고 본인에 대한 의심을 풀기 위해서라도 누가 그랬는지 꼭 밝히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의심하냐면 성팔이를 의심하는데 그냥 이유 없이 성팔이를 의심하는 건 아니고요. 성팔이라는 사람도 여간내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죠? 구장 내 소친과 뭔가를 떼어다가 한번 다녀왔대요. 전과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독립형판이 그놈과 같이 다니다가는 엉뚱한 일 만난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칠이 성팔과 조금 그래도 말도 섞고 그랬는데 지금 엉뚱한 일을 당하게 됐다.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부분입니다. 자, 응칠은 그 꼴을 이윽히 바라보고 입안으로 죽일러 하였다. 아무리 도적이라도 같은 동료에게 제 낸을 넘겨 씌우려 함은 도저히 의리가 아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응호가 더 딱하지 않은가. 기껏 힘들여 지어놓았다 남 좋은 일을 한 것을 안다면 눈이 뒤집힐 일이겠다. 이래서야 어디 이웃을 믿어보겠는가. 자, 지금 성팔이를 의심하고 있는 응칠이에요. 성팔이가 지가 해놓고 지금 나에게 죄를 씌우려고 한다. 이렇게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또 응호에 대한 응칠의 마음, 우애죠. 가 또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제일 불쌍한 건 누구다? 내가 지금 억울한 내가 아니라 응호다. 그렇죠? 기껏 힘들게 농사 다 지어놨는데 그 알짱 쌀맛, 그렇죠? 좋은 것만 싹 빼어간 도적놈이 이웃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까운 어디 이웃인데 누굴 믿을 것인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응칠이가 결심을 합니다. 나의 어떤 누명을 받기 위해서 또 동생에 대한 복수를 위해서도 내가 오늘 밤에 이놈을 지켰다가 꼭 붙들어가지고 정강이를 분들어 놓으리라. 응치의 성격이라면 실제로 할 수 있죠. 그렇죠? 자, 쭉 넘어가서 좀 많이 뒤로 넘어왔는데요. 122쪽의 내용입니다. 자, 122쪽의 내용 보면은 만무방들이 많이 나와요. 그 장면을 굳이 이 서사에서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만무방들을 많이 등장시키는 그런 장면입니다. 쑥 들어간 굴이 있어요. 그렇죠? 그 공동묘지 고개를 넘어서면 그쪽에 움쑥 들어간 굴이 있었는데 그 굴에 불빛이 새어 나옵니다. 그렇죠? 난포불을 야치 달아놓고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몰래 도박을 하고 있죠. 그렇죠?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응호처럼 성실하게 일을 해서는 먹고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응칠처럼 아예 만무방이 되거나 도박을 하거나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 상황인 겁니다. 도박방의 만무방들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죠? 기호, 계집을 판 사람이 만무방이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는 용구, 농사 안 해. 그렇죠? 시키는 부역도 안 나고. 그렇죠? 그리고 남의 집 머슴하는 사람. 그리고 점잔을 피우는 상투쟁이, 중늙은이. 그리고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만무방들입니다. 말 그대로. 그렇죠? 응칠처럼 대놓고 무언가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있지는 않지만 온 동네 농민들은 지금 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것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역시 좀 뒤로 넘어가서 124쪽 내용입니다. 자, 그때 논둑에서 희끄무레한 헛개비 같은 것이 얼씬거린다. 정신을 바짝 차렸다. 영락없이 성팔이, 재성이 지금 의심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들 중에 한 놈이리라. 이 고생을 시키는 그놈. 이가 북북 깔리고 어깨가 다 씩씩거린다. 몽둥이를 잔뜩 우려잡았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나무줄기를 끼고 조심조심 돌아내린다. 하나 도랑쯤 내려오다가 그는 멈실하여 몸을 뒤로 물렸다. 늑대 두 놈이 짝을 짓고 이편산에서 저편산으로 설렁설렁 건너가는 길이었다. 그러니까 늑대의 모습을 보고 판단한 것이었죠. 어쨌든 지금 여기서 응칠이가 성팔과 재성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 볼게요. 얼마나 되었는지 몸을 좀 녹이고 일어서서 서성서성 할 때였다. 논으로 다가오는 희미한 그림자를 분명히 두 눈으로 보았다. 그리고 보니 피로고 한고이고 다 딴소리다. 고개를 내대고 딱 버티고 서서 눈에 상심지를 올린다. 흰 그림자는 어느 틈엔가 어둠 속에 사라져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다시 나올 줄 모른다. 진짜 나타난 벼 도둑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이 벼두둑의 정체 이미 여러분 알고 있죠? 누구였습니까? 응호였죠. 자, 응호를 잡게 되는 장면입니다. 응칠이는 덤벼들어 우선 허리깨를 내려주셨다. 이런 게 이제 해학적인 묘사입니다. 그렇죠? 어이쿠쿠쿠 하고 처참한 비명이다. 이 소리에 귀가 번쩍 뛰어서 그 고개를 들고 팔부터 벗겨보았다. 왜 귀가 번쩍 뛰어서 놀랐을까요? 동생의 목소리였던 거죠. 그렇죠? 그러나 너무 어이가 없었음인지 시선을 치거두며 그 자리에서 우두망천했다. 벙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무서운 침묵이었다. 살뚱맞은 바람만 공중에서 북새를 논다. 한참을 신음하다 도적은 일어나더니 성님까지 이렇게 못살게 굴기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생 응호였던 거죠. 자, 그리고 동생이 내뱉는 이 말이 이 만무방에서 가장 인상적인 대사입니다. 내 걸 내가 먹는다. 그야 이를 말이랴. 하나 내 걸 내가 훔쳐야 할 그 운명도 얄궂거니와. 자, 내가 내 것을 훔쳐야 되는 그 상황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상황적 아이러니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동생이 지금 이렇게 자기 별을 훔쳐야 되는 이유는 궁피 뺐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만무방인 응칠은요 동생에게 머릿속에 번쩍 떠오르는 게 있었는데 뭐냐면 두레두레한 황소의 눈깔. 시오리를 남쪽 산으로 들어가면 어느 집 바깥뜰에 밤마다 늘 매여있는 투실투실한 그 황소. 아무렇게 따지든 70원은 갈 데 없으리라. 그는 불이 나게 아오의 뒤를 밟았다. 공동묘지까지 거반왔을 때야 가까스로 만났다. 아오의 등을 탁 치면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도둑질을 권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야 좋은 수 있어. 내 원대로 돈을 해줄 테니까 나하고 잠깐 다녀오자. 소를 훔치자는 거예요. 그렇죠? 도둑질을 권하고 있는 그런 응칠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동생은 어때요? 입 하나 열려하지 않고 그대로 실로 가였다. 뿐만 아니라 어깨 위에 올려놓은 형의 손을 부질없다는 듯이 몸으로 털어버린다. 그리고 삑 달아냅니다. 이놈아 하고 이제 형이 볼기짝을 후려 갈기는 장면으로 해학적으로 끝이 납니다. 때리는 장면이지만 우스꽝스럽게 묘사를 하고 있죠. 그렇죠? 자, 이 소설 여러분 굉장히 슬프죠? 그냥 가볍게 읽을 만한 그런 소설은 아닙니다. 자, 오늘 두 번째 학습 목표는 무엇이냐면요. 여러분이 만무방, 이게 1930년대 시대상을 담고 있는 소설인데요. 만무방, 현대에는 없을까요? 자, 여러분 뉴스 기사를 하나 읽고요. 현대에는 혹시 만무방이 없는지 여러분 나름대로 글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기사 일부분인데요. 지난해 초 2020년입니다. 달걀 한 판을 훔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3개월로 감형됐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유행하는 가운데 일어난 생계형 범죄라 코로나 장발장으로 화제가 됐던 사건이다. 달걀 한 판을 훔쳐서 그렇죠? 이렇게 전과자가 된 그런 이야기. 현대에는 만무방이 없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글로 작성해 주십시오. 갈래는 자유입니다. 그냥 편하게 논설문을 써도 되고요. 아니면 오늘 읽었었던 만무방이라고 하는 소설의 감상문, 서평의 형식으로 쓰면서 현대에는 어떤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좋고요. 아니면 시 한 편을 써도 좋습니다. 어떤 형식으로든 현대판 만무방에 대한 글을 써서 여러분 역시나 학습지 링크로 제출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만무방에 대한 내용이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시 두 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석 시인의 시,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그리고 고향이라는 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고요.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